안녕하세요. 재무제표 파헤치기의 잔돈 사냥꾼이에요. 오늘은 기아 자동차의 두 번째 영상으로 기업의 재무제표 측면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다들 준비되셨으면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재무제표 파헤치기의 체크리스트예요. 일전에는 재무제표 사업 보고서를 먼저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심플리 월스트리트에서 나온 이기제큐티브 서머리를 먼저 살펴보고 사업 보고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플리 월스트리트 애널리시스를 살펴볼게요. 기아 자동차는 우측 스노우플레이크 애널리시스를 보면 배당금은 괜찮고 재무 건전성도 나쁘지 않고요. 미래 성장성에서도 나쁘지 않은 점수를 받고 있네요. 현재 기아차의 배당 성향은 한 50%에 달하는데 현재 가격으로 환산하면 배당률은 한 1.8% 정도 된다고 하네요. 적정가보다 2.6%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미래 순이익 성장률이 매년 47.37%로 아주 낙관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과거 이익 성장률 분석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게요. 왼쪽 표를 보시면 기아 자동차는 최근 5년간 이익 성장률이 계속 하락했고 시장과 해당 산업 평균보다도 훨씬 저조한 성적을 보여주었어요. 그 바로 옆에 있는 표를 보셔도 최근 1년에는 코로나19의 여파가 있었다고 쳐도 해당 산업과 시장보다도 훨씬 더 저조한 성적을 보여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코로나 사태 이후 현대 기아차의 순이익의 감소폭은 컸지만 다른 자동차 메이커들 역시 산업 평균보다 낮은 성장률을 보여줬다는 점은 참고로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오른쪽에 ROE 표를 보시면 현재 자기 자본 수익률은 산업 평균에도 못 미치는 3.0%밖에 안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최근까지 성적은 결론을 내리면 아주 저조했다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미래의 기아 자동차는 어떠한 가능성이 열려 있을까요? 매년 순이익 성장률을 보면 기저효과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매년 47.4%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어요. 또한 오른쪽에 있는 레비뉴 부분을 보시면 매출 성장률은 시장과 산업보다도 낮은 것으로 보이네요. 이는 우리가 일부에서 다뤘던 Q사이클이라고 하는 양적 성장이 아니라 ASP를 통한 질적 성장을 도모해서 위와 같은 예측치가 나온다고 볼 수 있겠어요. 이제 차량 판매 대수 자체를 늘리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차량 한 대당 회사가 벌어들이는 순이익의 비중을 늘리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향후 3년간의 ROE를 살펴보면 오른쪽 표에서 보실 수 있어요. 산업 평균보다 높은 10.1%를 달성한다는 것을 예상치로 나오고 있는데 꽤나 높은 수치로 변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장부 가치를 뜻하는 P/B 레이시오는 0.9배로 자산을 다 갖다 팔면 시가총액을 넘는 값어치를 받는다는 뜻이 돼요. 두 번째로 미래 3년간의 ROE는 앞서 설명드렸지만 10.1%로 양호한 수준을 보여줄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요. 세 번째로 P/E 레이시오는 29.3배로 시장보다는 다소 높지만 그래도 다행히 아주 고P 레이시오는 아니라고 판단이 돼요. 하지만 단순히 P 레이시오가 높다고 해서 고평가되었고 저 P 레이시오라고 해서 저평가되었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테슬라는 PER 기준으로 몇 천에 해당하지만 그래도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의 기대치가 반영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히 PE 레이시오를 보는 것이 아닌 PEG 레이시오를 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높은 PE 레이시오를 상쇄시킬 수 있을 만큼의 기업의 순이익률이 폭발적으로 성장한다면은 퍼는 결과적으로 내려가고 기업은 계속해서 이익을 벌어들인다는 뜻이 되기 때문이에요. 기아 자동차의 경우 PEG 레이시오 맨 오른쪽 그림입니다.
보시면 약 0.6배로 성장성이 아주 돋보입니다. 제가 최근까지 다루었던 어떠한 기업보다도 낮은 PEG 레이시오를 보이고 있고, 피터 린치가 말한 0.5 이하면 적극 매수하라는 수치에 근접한 값을 보여주고 있어요. 기아 자동차는 배당도 하고 있어요. 현재 배당률은 1.8%로 상위 25%의 기업들의 배당보다는 낮지만, 수치상으로는 뭐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은 뭐 평균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맨 우측에 있는 미래 3년간의 배당 예상도 1.9%로 지금 1.8%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뭐 차후에 배당 성향을 급격히 늘릴 것으로 예상되진 않네요. 사실 현재 전기차 시장에서 선점을 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질 시점이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딴 사람들은 투자를 더 많이 하고 있는데, 다른 기업들은 지금 기아차만 배당을 더 늘린다고 하면은 기업의 성장성에 오히려 의구심이 생겨서 많은 투자자들에게 뭐 매력을 어필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2011년부터 올해 그리고 2022년까지 배당 성장률을 보여주는 그래프예요.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까지는 완만하게 배당 성장을 해온 것을 알 수 있고, 그에 따라 배당률도 완만하게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기아차의 현재 배당 성향은 53%로 순이익의 절반 이상을 주주들에게 환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미래에는 배당의 비중이 낮아지는 것을 뜻하는데, 뭐 15%라고 써 있죠. 이것은 버는 돈이 많아져서 배당 성향을 조금 낮춰도 지금과 비슷하거나 소폭 상승한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니, 나중에는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배당 성향이 조금 줄어들었다는 점으로 표시가 되니까 뭐 차고 없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올해 2020년 3분기 재무제표 공시자료를 살펴볼 차례인데요. 우선 매출액과 매출 채권의 비율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위 공시자료는 2020년 1월부터 9월 30일까지에 대한 보고서로, 매출액은 작년 3개월 및 누적 대비 양호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어요. 코로나19의 여파로 강하게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에 대한 지지력이 꽤나 크다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일단 이 77기 2020년의 누적의 매출액이 42조인데요. 그 전년도도 42조죠. 코로나19로 엄청나게 마이너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매출액에서 아주 선방을 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매출 채권과 매출액의 비중을 살펴보면 2020년도 3분기까지 1조 8천억 원의 매출 채권이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어요. 매출액 대비 4.44% 정도에 해당하며 매출 채권 비중이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은 다행입니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경제 상황이 안 좋은데 매출 채권의 비중이 계속해서 높아진다는 것은 현금 흐름의 입장에서는 아주 안 좋은 뜻이기 때문입니다. 또 참고로 기업의 최근 4년간 실적에 대해서 네이버 금융에서 발췌한 자료인데요. 오른쪽 표를 보시면 매출액을 먼저 살펴보면 2020년도 한 해 매출액은 약 59조가 예상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2017년도부터 해서 매출액은 2%대로 소폭이지만 조금씩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일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매출액 자체는 급격한 상승으로 파이를 키울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따라서 그런 개별 판매 차량에 대한 ASP, 그 단가를 높여서 차량 한 대당 벌어들이는 이익 자체를 높여가는 전략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영업이익 또는 손실 여부예요. 영업이익이 전분기 누적과 비교해 보면 거의 반토막이 난 것을 알 수 있어요. 영업이익이 반토막이 난 이유를 살펴보면은
아무래도 그 위에 있는 판매비와 관리비가 작년 대비 6천억가량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영업이익이 반토막이 난 걸 볼 수 있고, 이 판매비가 그 같은 동기 대비보다 많이 떨어진 것을 알 수 있죠.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판매비의 하위 항목인 판매 촉진비와 판매 보증비에서 작년 3분기까지 3천억가량이 더 지출된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판매 촉진비는 뭐 광고비라고 말할 수 있고, 판매 보증비는 판매 후 발생하는 무상 수리 비용 등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 신차가 출고되고 나서 자연스럽게 뭐 고칠 게 좀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몇 년간은 무상 수리를 해주는데 그 비용을 잡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불어 2020년 영업이익 추정치는 작년보다는 8%가량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나 2020년에는 ASP, 즉 판매 평균 가격의 증가로 인해서 2019년도의 영업이익의 실적을 가뿐히 넘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하네요. 여기서 잠깐 현대 기아차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또는 현대 기아차를 타시는 분들이라면 세타 엔진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2020년 10월 뉴스 기사에 따르면 현대 기아차에서 세타 엔진의 품질 비용으로 약 3.4조를 추가 반영할 것이고 기아차 입장에서는 약 1조 2천억 원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럼 이 품질 비용이라고 하는 충당금은 무엇일까요? 정확히 말하면 충당 부채인데요. 기업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되는 부분에 대해서 회사가 미리 비용으로 잡아두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타 엔진의 경우에는 하자가 있어서 현대 기아차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해줄 것이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몇 년에 걸쳐서 무상 수리나 교체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 비용이 이미 쌓아놓은 충당 부채로는 부족하니까 추가로 몇 조를 더 쌓은 것이라고 보면 돼요. 이렇게 충당금을 쌓는다는 것은 그만큼 비용이 더 나갈 것이라고 예측이 되는 것이고 순이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니 사실 뭐 기업의 입장에서는 안 좋지만 기업의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는 좋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충당 부채는 부채 중 유동부채 하위 항목인 충당 부채라는 계정 과목으로 반영된다는 점은 그냥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불어 주석을 살펴보면 밑줄 친 내용의 세타2 엔진 등 새로운 정보의 획득과 추가적인 경험의 축적으로 인하여 판매 보증 충당 부채에 대한 효과를 반영하였다라고 적혀 있네요. 쉽게 말하면 세타 엔진 무상 수리해 주는데 예상보다 돈이 더 들었으니 또는 앞으로 더 들 거니 미리 부채로 반영하겠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번에는 법인세 차감 계속 전 순손익 여부입니다. 맨 아랫단에 보이는 법인세 비용 순이익은 플러스를 나타내지만 2019년도 누적 대비 35%에 불과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앞서 영업 손익에서 살펴보았던 판매비에서 판매 보증 관련 비용의 증가, 그리고 지금 표에서 보이는 기타 손익의 증가, 이 두 가지 이유라고 볼 수 있겠네요. 기타 비용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외화 환산 손실에서 약 1,600억 원이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무래도 최근 원화 강세에 따른 외화 손실 인식으로 보여지네요. 하지만 이 부분은 기업 경영 본업의 손상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본 잠식 여부인데요. 기아차는 우선주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에 정확히 보통주 자본금이라고 쓰여 있고 이 자본금 전체와 같은 값을 나타낸다고 보면 됩니다. 지배기업 소유주 지분 대비 7.3%로 뭐 안정적인 상태라고 보면 되겠네요. 유무형 자산의 변동 여부입니다. 유형 자산의 경우 작년 대비 큰 변화를 보이고 있진 않고 무형 자산 또한 뭐 크게 변화가 없어 보이네요. 그래도 뭐 유형 자산을 한번 살펴보면 취득가 처분 그리고 유형 자산에서 발생하는 감가상각비 등으로 뭐 크게 눈에 띄는 부분은 없어 보이네요.
무형자산을 살펴보면 취득가 처분 그리고 무형자산 상각비도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 현대 기아차는 자동차를 생산하는 기업이에요. 따라서 적정한 재고를 유지하는 것은 그 어떤 기업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우선 유동자산 하위 항목에 자리한 재고자산을 살펴보면 제77기, 다시 말해 2020년도 3분기 말에는 재고자산이 7조 4천억 원이에요. 전년도 3분기 말이 아닌 76기 말에는 8조 1천억 원이기 때문에 저거는 1년 기간이고 77기는 3분기까지에 해당되는 재고자산이기 때문에 같은 기간 비교가 되지 않아 자료를 좀 더 가져와 봤어요. 오른쪽 상단의 표를 보면 제76기 단기말 재고자산을 나타내는 것은 방금 전 표와 같은 8조 1천억 원이 돼요. 그러니까 작년 2019년에 재고자산이 8조 1천억 원이 된다는 거죠. 그럼 그 전년도인 2018년도는 75기가 될 텐데요. 재고자산이 약 7조 2천억 원어치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해 2018년도에서 2019년도로 넘어갈 때 재고자산이 약 10%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때 우리는 매출액을 좀 더 찾아봐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재고자산이 증가한다는 것은 재고자산 더 판매가 더 많이 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재고자산이 판매가 될 때마다 원가로 반영이 되는데 판매량의 증가가 없이 재고자산만 증가시키는 것은 뭐 결과적으로 회사에다가 재고자산만 쌓아두는 꼴이 되기 때문에 뭐 충당금 발생 및 기업의 유동성을 저해하기 때문입니다. 오른쪽 하단의 표를 보면 2018년도 말에서 2019년도 말로 넘어갈 때 매출액이 54조에서 58조가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해 재고자산의 증가는 매출 증대에 따른 적절한 확대였다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현금 흐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시죠. 우선 영업활동 현금 흐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작년 분기 대비 더욱 좋은 상황을 띠고 있어요. 다시 말해 매출액은 전년도와 유사했지만 매출 채권의 회수율이 높아지는 등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오히려 개선된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자활동 현금 흐름을 살펴봐도 현금의 유입보다 현금 유출이 압도적으로 큰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현금 유출 내역을 살펴보면 단기 금융 상품의 순 증감을 볼 수가 있네요. 다시 말해 회사에 유보된 현금을 단기 상품에 투자한 것을 알 수 있고요. 또한 제일 하단에 있는 유무형 자산의 취득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꾸준한 신규 설비 투자를 통해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재무활동 현금 흐름을 살펴보면 현금 유입보다는 현금 유출이 큰 것을 알 수 있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차입금과 사채의 발행이 차입금 상환과 사채의 상환보다 더 큰 규모로 집행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무래도 저금리 시대에 차입금은 적은 조달 비용, 다시 말해 이자 비용이죠. 그 이자 비용을 적은 이자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더 많이 빌린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순 증감은 6조가량 증가하였고 분기 말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10조에 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금융투자 송선재 애널리스트의 기업 보고서를 살펴볼게요. 밑줄 친 부분을 보시면 기아차의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량은 유럽에서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친환경차 및 전기차는 오히려 판매량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일부에서 말씀드렸듯이 현대 기아차의 전기차 점유율은 세계 3위 안에 드는 상황입니다. 만약 내연기관의 감소분만큼 친환경 전기차의 비중을 늘릴 수 있고 ASP를 끌어올린다면 분명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더 좋은 실적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네요. 그림 10은 2020년 10월 브랜드별 유럽 시장 점유율 변환인데요. 기아의 경우 소폭이지만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0.3% 상승을 했는데요.
또한 그림 12를 보면은 현대 기아차의 유럽 시장 점유율 추이를 볼 수 있는데, 기아차를 보면 현대차와의 시장 점유율 간극을 좁혀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가까운 미래에 아우가 형보다 나은 성과를 낼 수도 있겠네요. 오늘의 결론입니다. 차세대 전기차 기대감과 자동차 P사이클로 인해 실적 기대가 예상되는 기아차입니다. 앞으로 유럽과 미국에서 친환경 전기차 점유율을 어느 정도까지 끌어낼 수 있는지가 관건으로 보여지는데요. 과거의 저가 물량으로 앞세운 매출 증대가 아니라 차량의 대당 평균 가격인 ASP를 높여 영업이익의 마진율을 점차 상승시키는 전략을 쓸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이는 일정 국민 소득을 넘는 나라에서는 자동차의 안전 편의 사양에 대한 수요가 커진다는 점과 차량의 고급 브랜드화에 따른 전략적 효과라고 볼 수 있겠네요. 감사 보고서는 지속적으로 체크해야 됩니다. 만약 내년 반기 보고서에서 눈에 띄는 매출과 영업이익의 차이를 보인다면 추가적으로 기아차 주식을 매수해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지금까지 기아차 재무제표 분석 영상 2편을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